지금부터는 저희 평시조랑 사설시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이제 주제별로 정리를 해놓았어요. 첫 번째는 회고가입니다. 선생님 혹시 회고가가 뭔지 아시나요? 네, 지난 날을 돌아보며. 저희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시조는 어느 시대 때 쓰였다고 했죠? 네, 고려말 못했는데 그냥 크게 보면 조선이잖아요. 조선시대 입장에서 지난 날은 언제일까요? 네, 고려가 됩니다. 그래서 회고가라고 하는 거는 고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보도록 할게요. 길제시입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데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그냥 암기해야 되는 거, 과거를 돌아봤는데 500년 된 나라래요. 그러면 상식, 이거는 조선일까요? 고려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조선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500년이란 말 못하는 게 현재 진행을 500이라고 끊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입장에서의 이전, 이거는 고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바로 500년 왕업이라고 이게 받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반천년 왕업.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회고가에 나타나는 500년, 반천년은 모두 고려입니다. 이렇게 일반화시키시면 좋아요. 어차피 회고가는 몇 개가 없으니까. 자, 말을 타고 돌아들을 때 저희 아까 전에 한자 모르면 끝에 것만 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고려를 말을 타고 돌아 들어갔는데 산천은 의구한데, 자, 우리 아까 전에 산천 크게 보면 뭐라고 했죠? 자연입니다. 자연은 의구한데, 자연은 그대로인데 라는 뜻입니다. 인걸이라고 하는 거는 나쁜 뜻은 아니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셈으로 두 개를 대비시켜 볼게요. 인걸은 간데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의구하다라는 뜻을 모른다면 저희가 해석할 수 있는 거는 동그라미랑 세모인 건 확인할 수 있잖아요. 자연과 인간이 반대다. 그러면 의구하다랑 간데 없다는 반대말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간데 없다는 거 쉽게 말하면 사라진 거죠.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는 가변성이 됩니다. 그러면 가변성의 반대는 뭘까요? 불변성이죠. 그래서 자연은 불변한데 사람은 바뀌었구나. 그래서 인걸은 여기서 인재니까 좋은 뜻이기는 하지만 사람이 사라진 모습을 보는 거기 때문에 부정이라고 끌고 가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거, 옛날 시들은 자연사와 인간사의 대비를 많이 합니다. 이때 자연사랑 인간사는 그 속세랑 또 별개예요. 자연에서의 일과 인간에서의 일을 대비를 많이 하는데 이때의 상징성을 보도록 할게요. 자연은 불변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속성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바뀌지 않아, 영원해, 항상 그대로야, 유지해, 일정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인간사는 어떨까요? 네, 그냥 가변성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송인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비가 갠 뒤에 긴 두 개 풀빛은 짙은데 우리는 울면서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사랑 인간사의 대비라고 하는 거는 자연사는 항상 거기에 그대로 있는 모습을 있는데 사람은 바뀌어요. 그럼 이때 자연사랑 인간사를 대비하면서 생기는 효과는 무상감의 극대화입니다. 그죠? 우리는 다 죽었는데 거기 터는 그대로 살아있다. 그러면 진짜 인생 부질없다. 제가 살았다는 흔적인 집은 존재하는데 사람은 죽었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어즈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희 아까 전에 향가에서 시조로 넘어갈 때 영향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 종장촉구 삼음절이 낙구에서 넘어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낙구의 기능은 시상의 집약과 전환이었어요. 그때 회고가 같은 것들은 그런 기능까지 끌고 가기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어즈버라고 하는 감탄사를 통해서 태평여론이 꿈인 것 같아 라고 하는 시상의 집약을 하는구나 라고 보기가 좋아서 회고가는 19체 향가랑 묶어서 구체적으로 더 기원설에 맞게 서술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모든 것들이 이렇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짓달 기나긴밤 생각하면 마지막에 정두님 오시면 이라고 하는데 그때 정두님은 시상 지벽도 전화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감탄사가 등장함으로써 야 자연은 그대로인데 사람은 다 바뀌었네. 아 태평연애를 꾸민 것 같아. 이니까 얘는 집약으로 설명할 수 있어서 엮어읽기가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때 태평연월입니다. 태평하면 떠올라야 되는 단어는 당연히 가시할 때 배웠던 태평성대. 그러니까 태평연월은 완전 긍정입니다. 그럼 이거는 언제일까라고 하면 고려의 융성기, 발전기 이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꿈이라고 하는 속성 무조건 인생무상 끌고 가시면 됩니다. 꿈은 인생무상, 덧없음, 허무함 이거를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인생무상을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즈버라는 감탄사와 노라라고 하는 종결 어미를 통해서 구체화를 시킵니다. 이게 바로 영탄법이에요. 아시겠나요?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하면은 내가 고려의 수도를 말 타고 들어갔는데 자연은 그대로인데 사람이 없네? 아, 인생 무상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똑같아요. 흥망이 유수한데 만월대가 추초해요. 흥하고 망하는 거는 다 셀 수 있는데 만월대. 자, 앞으로 제가 무조건 암기시키는 것 중에 땡땡, 정, 대, 누, 각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관동별곡에서. 이거는 그냥 공간이라고 암기하시면 돼요. 정자, 대는 무대할 때 다락누, 다락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건물들 명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으로 따지면 땡땡 빌딩 하듯이 이때는 땡땡 정, 대, 누, 각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월대, 만월 같은 거는 모르셔도 돼요. 이건 그냥 장소입니다. 흥망이 유수한데 만월대 어떤 장소가 추초래요? 이때 추는 아셔야죠. 추가 뭡니까? 가을입니다. 자, 가을풀의 속성은 뭐예요? 시들었습니다. 네. 시든 것 보니까 마이너스라고만 체크하시면 돼요. 흥하고 망하는 거는 다 셀 수 있는 건데 지금 만월대가 가을풀이야. 이미 다 시들었어. 그런데 500년 왕업이 목적에 붙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하지만 이 적이라고 하는 거는 꽤나 자주 나와요. 피리적자입니다. 뭐 옥적성에 잠을 깨웠다느니 그런 식으로 자주 나오는데 목은 목동입니다. 목동의 피리 소리에 500년 왕업이 붙어있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의 소리는 좋은 소리일까요? 슬픈 소리일까요? 그렇게 체크를 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약간 고딩 버전 추초라고 하는 거는 눈에 보이니까 시각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 목적은 피리 소리이기 때문에 청각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에는 자연사와 인간사의 대비를 통해서 무상함을 극대화를 시켰다면은 이거는 감각적인 장치를 통해서 극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갔는데 다 가을풀이야. 다 시들었어. 야, 지금 목동이 피리 부는데 소리가 너무너무 구슬퍼. 그래서 뭐래요? 석양에 지내는 객이 눈물겨워합니다. 자, 석양이 무슨 뜻일까요? 지는 해입니다. 근데 우리는 문학이 문학으로서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의적인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해라고 하는 거는 왕을 상징하는 건데 왕이 졌다는 거는 곧 뭐를 의미할까요? 그거죠. 고려의 몰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는 객도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그네 객, 손님 객입니다. 지나가는 객이 눈물겨워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 고려가 망한 거를 슬퍼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나요? 자, 이때 체크해야 되는 거 객은 사실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나그네라고 표현한 건 쉽게 말하면 3인칭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객관화를 시킴으로써 정서를 더욱 부각한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기능은 왜 있는 거냐면은 내가 고려편이니까 나 고려망해서 슬퍼 하면은 다들 너 고려편이라 그래 라고 하는데 야 지나가는 중국인들도 슬프다 하대? 라고 하면은 어머 그거 그만큼 슬픈가 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객관화함으로써 더욱 극대화시켰다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봤더니 선인교, 다리죠. 내린 물이 자하동, 어떤 동네에 흘러들었대요. 막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천년 왕업이 고려시대가 물소리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은 여기서 온리잖아요. 고려시대는 500년짜리인데 물소리 밖에 없대요. 그러면 상황이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안 좋죠. 그래서 얘도 청각을 통해서 마이너스 상황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이야 고급 흥망을 물어 무슨 말이요? 하는 거 보니까 물어볼 필요 있다 없다 라고 하는 서리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게 하나가 생겨버렸습니다. 같은 고려가 망한 상황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1번, 2번 시는 야, 나 고려 망해서 너무 슬퍼. 어떡해? 인생 무상해. 나 막 눈물이 나. 라고 했는데 마지막 뭐라고 얘기해요? 야, 물소리밖에 없어서 좀 상황이 안 좋고 안타깝기는 하다만 고국이 흥하고 망한 거 말해서 뭐해? 이미 망했는데. 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 누구 편일 것 같아요? 조선 편. 그리고 지은이 보니까 누구예요? 정도전이죠. 정도전은 신도가도 쓰고 실제로 이제 조선을 건국하자에 힘썼던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상황, 다른 맥락이 나오는 거는 작가를 통해서 파악할 수도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길제라고 하는 사람, 정몽주라고 하는 사람, 이색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희도 알다시피 야, 고려 왕조는 그대로 끌고 가자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막 정몽주처럼 막 단신가를 읽는다던가 고려가 망해서 나 너무너무 슬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도전 야, 나라 세워. 그랬으니까 야, 고려가 망한 거는 나도 안타깝기는 해. 그런데 어쩌라고. 이미 망했잖아. 이게 입장 차이예요. 그러면 저희는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시험 문제 내기가 좋다. 회고가는 작품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나요?